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현대임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 3사가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조선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하반기에 이미 우리가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이 실적에 대한 강세 분위기, 어떤 이 섹터가 실적이 좋게 나왔냐, 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조선 쪽으로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 이 환율과 유가 같은 부분도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부터 해서 매크로적인 측면, 그리고 현재 불안정한 정세 상황까지 모두 좀 맞아떨어져 가는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임스도 기자재 업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조선 관련된 이 테마가 형성이 되면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히 최근에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주적인 측면도 부각이 됐고, 선가지수나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이런 흐름을 보여준 건데, 현대임스도 현대 관련된 계열사죠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격적인 흐름세를 함께 살펴보게 되면, 이 현대임스 같은 경우 상장한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 하향세를 계속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현대임스 같은 경우 시장의 초반에 주목을 받았던 이유 자체는 결국에는 실적이었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된 캐파가 가장 크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실적적인 부분인 거죠, 하반기. 그래서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 시장에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강한 좀 모멘텀을 다시 한번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저가를 기록을 했던 시기가 2월 1일이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게 되면 2월 1일 날 기록을 했던 이 저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고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기간을 거친다라고 하면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재차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상승에 대한 흐름은 결국에 업황적인 부분이 다시 더 주목을 받아야 됩니다. 환율적인 측면이 예를 들어서 1,400원 구간을 돌파를 한다. 그리고 유가가 한 80불 후반부, 이 후반부를 기록한다라고 하면 이 측면 자체가 전반적으로 시장의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고, 그렇게 되면은 디커플링 현상으로 움직이는 조선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을 모두 차지를 하면서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3사가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1분기 선박 수주액이 136억 달러다. 수주액이니까 선가 지수랑도 귀결이 되는 부분인 거죠. 세계 1위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별 수주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가 지수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수주 금액 자체도 증가를 할 수 있다. 예상된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이스라엘과 시리아 관련된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공습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중동 확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서 언급드렸던 정세적인 부분이겠죠. 정세가 악화되면 될수록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 3차 침공을 강행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982년입니다. 이 1982년과 2006년에 이어서 3차 침공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이란이 전면전에 제대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 관련된 종목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LNG 수요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 원유 재고가 나왔습니다. 이 원유 재고가 등장을 했는데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무엇을 암시를 하냐? 가격의 하락을 암시를 합니다. 이 공급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유가는 좀 상승 탄력을 받아줬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 이란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더욱더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상승 탄력을 받은 것인데 실제로 유가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현재 80불 초반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재고가 증가한 측면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리스크가 더욱더 강하게 자리 잡혀 있는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런 정세적인 부분이 악화가 된다라고 하면 80불 후반부 그리고 90불 초반부까지 형성이 되면서 유가는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원유 테마가 형성이 되면 가장 또 대표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흥구석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동향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환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 코스닥 증시에서 자금이 외부로 이렇게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이 이탈하면 시장은 하락하는 거죠. 하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 디커플링 현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석유 관련된 종목이다. 그래서 흥구석유나 제가 흥구석유를 말씀드렸는데 현대임스입니다. 현대임스 죄송합니다. 넘어가서 제가 이 직전 영상에 현대임스 전에 흥구석유를 찍었기 때문에 흥구석유를 계속 말씀을 드렸다는 점 설명을 드립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정정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이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조선 관련된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를 드린 거고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주게 되냐? 결국에는 수출주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 방산, 이 조선주, 기자재 업체들도 대표적인 수출주죠. 그래서 현대임스도 관련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확률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1,400원 구간까지 다시 한번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 환율 강세에 의해서 현대임스도 강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정세적인 악화 분위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뭐 유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해운주 그리고 조선 관련된 종목들로 시장의 관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금 돌아와서 현대임스 가격적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임스는 앞서 초반부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구간에서 바로 이 구간을 돌파를 해버리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2월 1일 날 기록했던 이 저점 구간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살펴봤죠. 고환율과 이 고유가에 대한 기조가 이어지고 이 선가지수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대 계열사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현대힘스도 관련된 계열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금일 시간은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